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시아종묘에서 근체류, 무와 당근 육종을 담당을 하고 있는 김경철이라고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 업무는 무하고 당근의 신품종을 육종해서 보급하는 그런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는 제가 육종하고 있는 무와 당근을 비롯해서 양채류 쪽으로 이제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그리고 배추류로는 배추하고 청경채, 그리고 가지과 작물로는 토마토, 고추, 가지 이런 작물들, 그리고 밥과 또 화분가루, 옥수수, 이렇게 수박 이런 다양한 작물들을 육종해서 국내 및 해외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졸업하고 이제 저도 농대를 나왔고 저는 농학과 나왔거든요. 저희 때는 이제 학부 체계해가지고 생물자원과학부 안에서 원예학을 전공하진 않고 저는 이제 작물생산과학을 전공했어요. 지금 작물학과인가? 생명과학과 그쪽을 이제 전공을 했고 4학년이 돼서 이제 취직 준비를 하다가 이제 우리 배운 게 농업이니까 보통 이제 선배들이 원예과는 종묘회사를 많이 가고 우리 농학과 같은 경우에는 농약사 같은 데를 많이 취업을 하세요. 근데 때마침 제가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아시아종묘에서 이제 연구원을 채용한다는 정보를 얻고 이제 배운 쪽은 원예 쪽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종묘 회사니까 한번 입사를 해보자 해서 입사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관련 학과에 관한 소개까지 해주셨는데 업무를 이제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이 언제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껴야 할 목적은 뭐냐면 제가 이제 육종이라는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서 그 품종들이 농가나 국내든 해외든 해외 농가든 국내 농가든 농가나 종자를 판매하고 있는 국내로 얘기하면은 농약사들 종자상들이거나 해외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 회사처럼 종자를 판매하고 있는 해외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에서 제가 만든 종자를 많이 사주고 그 품종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때 그때 이제 가장 보람을 느끼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 정도의 수준에는 도달하지는 못했고 그거는 이제 앞으로의 저의 이제 바람인 거고 지금 근무를 하면서 가장 보람 있을 때는 매년 느끼는 거지만은 우리 일이 농사일이다 보니까 종자를 파종해서 그것을 기르고 그 수확물까지 쭉 재배라는 단계를 수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 재배를 했을 때 내가 키운 식물체들이 잘 자랐을 때 큰 보람을 느끼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우리 목적에 맞게 교배를 하고 또 씨앗을 받아요. 그런 수확물들을 얻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즐거운 그런 감정들을 느끼죠. 저희가 종자업체가 이렇게 대기업들처럼 이렇게 페이가 세지는 않아요. 급여가 세지는 않고 그런 부분의 급여에 비해서 일은 아무래도 농업일이다 보니까 많이 힘들기는 해요. 근데 우리 농업일이라는 특성상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는 이제 바쁜 흔히 말하는 농번기다 보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가을부터 겨울 지나서 봄까지는 조금 이제 한가한 시기가 오거든요. 그런 장점과 단점들이 있어서 막 힘들다, 막 쉽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직업의 안정성이라고 하면 일단은 이 육종가라는 분야의 직업이 정년이 없어요. 회사에서는 보통 이제 60세, 61세 이런 나이에 이제 정년 퇴임을 하게 되는데 이 육종이라는 직군 자체가 전문직, 개인의 기술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퇴임을 하더라도 보통은 그 회사에서
고문직이나 그렇게 해서 계속 후진 양성도 하고 제품종도 계속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 뭐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뭐 기술이 높아지고 좀 좋은 품종도 만들어지고 하면 다른 업체에서도 스카웃을 해서 갈 수도 있고 공공기관에서도 고문직으로 이렇게 또 그 초빙을 해서 근무를 할 수 있고 그런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안정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우수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나만의 품종 그런 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근무를 해야 하죠. 일도 해야 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네. 뭐 네. 여담으로 하면 흔히 손에 힘 떨어질 때까지 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저희 이제 고모님들을 예로 들면 70세 넘어서까지 근무들을 하시다가 정년 퇴임하시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한 고찰 그리고 자기 개발의 연속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기 때문에 지금 그 농업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호응받고 각광받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힘든 흔히 말하는 3D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페이도 작고 그래서 이제 많이들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여건 속에서 스스로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하고 계속 자기 개발을 해야지만이 그런 정도의 수준에 올라갈 수 있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의 기술이 오면 이제 자기의 그 후배들이 또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르쳐 주면서 또 계속 세대가 발전할수록 기술이 개발되니까 새로운 것도 같이 배우면서 그렇게 계속 공부하면서 가는 거죠. 가장 중요한 역량은 일단 끈기, 네. 인내심. 그러니까 뭐 우리 일이 많이 힘들 일이다 보니까 더울 때도 일 많이 하고 그래서 그 버틸 수 있는 인내심과 끈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학교에서 부가적으로 배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에 충실히 배우고 이제 거기에 대한 분야들이 또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무하고 당근인 것처럼 각 작물마다의 육종가들이 다 따로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자기의 작물을 맡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육종을 하다 보면 그에 관련된 지식들을 많이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직접 지면서 전통 육종, 그러니까 표현형을 조사를 하고 하면서 선발을 하고 조합을 짜고 이렇게 하면서 품종을 만들지만은 지금 앞으로의 세대는 지금 디지털 육종이라는 표제하에 분자 육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공부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내가 뭐 그냥 씨앗을 뿌려서 그 표현형만 보고 선발을 하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용어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마커시티 브리딩, 그러니까 MAB 그런 것도 있고 조직 배양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유전자 조작을 통한 품종 개발 쪽으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지만 내가 육종을 하더라도 그거를 도입을 해서 남들보다 더 빨리 더 좋은 품종을 만드는 게 이제 우리의 속도전으로의 일이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공부할 게 되게 많은데 외국어 외국어는 필수로 영어하고 그 외로 이제 뭐 흔히들 일어, 중국어, 러시아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자기가 타겟팅으로 하고 있는 목표에 맞는 외국어, 제2외국어 하나씩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내가 뭐 좋았던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하고 중첩되는 부분인데 그런 식물체를 키웠을 때 기쁨과 희열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직접 키워서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아요. 정서적으로. 단점은 힘들다는 거 육체적으로 좀 많이 힘들다는 거 그래서 이제 좀 젊었을 때는 일 끝나고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거 말고는 크게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그런 거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회사 가서 많은 페이를 받으면 좋겠지. 그런 게 좀 단점이에요. 이제 내가 막 몸이 힘들면 그만큼 페이라도 따라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일하다가 한 번씩 네. 어려운 점들이 있죠. 이제 뭐 가장 힘든 거나 업무 스트레스는 네. 이게 어느 정도 제가 지금 14년 차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배추 연구, 배추 육종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무를 다시 작물을 변경해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중간에 당근까지 같이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품종을 개발해야 되는 압박은 많이 오는데 우수한 품종을 못 만들어내니까 그런 게 약간 심적으로 스트레스이고 업무에서도 힘든 점들이죠. 유리한 과목들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들 그러니까 뭐 재배학, 네. 원예학, 네. 채소학 그리고 뭐 해충학도 배울 거고 농약학도 배울 거고 잡초 방지학 이런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쳐주는 것들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를 일을 하면서 깨달아요. 학교 다닐 때 그냥 공부할 때는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내 몸의 현실로 다가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때 열심히 공부했으면 지금 또 책을 안 봐도 되는데 이렇게 제가 취업하고 교과서를 더 많이 샀거든요. 학교 다닐 때보다. 학교 다닐 때는 그냥 공부하고 그 책 후배 올려주고 선배 거 받아서 물려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할 때마다 그 책들에 필요한 부분들 그때그때 찾아서 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교에서 배우는 기초 과목들 그리고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유전과학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공부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네. 논문 찾아보려면 해외 논문들이 많아서 저는 이제 보려고 많이 하는데 나도 영어 실력이 많이 좋지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보고 뭐 구글 번역기로 대충 해서 보고 그래도 이제 서당계 3년이면 붕어를 놓는다고 보다 보면 이제 제가 접했던 용어들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죠. 그리고 정 안 되면 이제 좀 잘하는 친구들한테 좀 부탁해서 같이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젊을 때 많이 해야 돼요. 채용식 가산점은 뭐 뭐니 해도 학점이 좋으면 좋을 거고 왜냐면 우리 채용자가 네. 입사 지원자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별로 없잖아요.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이렇게밖에 없는데 면접을 보면서도 이렇게 많이 그 사람의 장단점을 파악을 할 수는 있지만은 면접을 보기 전에 서류 전형에서 일단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영어 성적 좋으면 좋을 거고 그리고 기본적인 학부 생활 학부 성적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뭐 자격증이라든지 전문 가산점에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은 우리 회사에서는 일단은 없고 다른 회사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뭐 종자기사라든가 뭐 식물보호기사 이런 농업 분야 자격증이 있다면 없는 사람보다는 서류 전형에서 붙을 확률이 높겠죠. 저희가 뭐 실험실을 운영하는 연구소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농업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 얘기하다 보면 선호를 하게 돼요.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학교에서 실습을 할 때도 겉에서만 맴도는 친구들이 있고 자기가 주도해서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네. 얘기하다 보면 면접 보다 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에서 뭐 재배했을 때 그런 부분들, 그런 농사 경험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고
그 외에 준비해야 될 것들은 뭐 종자 관련 자격증들, 농업 관련 자격증들 있으면 좋고, 그리고 뭐 계속 강조해도 뭐 아쉬움이 없는 영어 하면 좋고. 근데 영어 못한다 그래서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 일하기가 편해요. 내 자기 개발하기도 편하고 네. 외국어를 함으로써.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감 있고 끈기 있는 사람, 진짜 내가 뭔가 재배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어디에서도 재배가 가능하고 병충해에도 강한 품종을 만들어서 우리 농민과 국민에게 봉사 헌신을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있으면 좋겠죠. 참 이상적인 얘기로. 네, 그런 봉사정신 약간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시 되는 것 같아요. 목표가 없으면 근무하기 힘들어요. 말 그대로 이렇게 밖에서, 땅에서, 흙에서 일을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그냥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신품종을 개발을 하려면 먼저 이제 자원 수집을 해야 되고, 그 자원들을 가지고 이제 개통 고정을 하는데 보통 6세대 정도면 고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무로 예를 들면 네. 1년에 한 번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네. 그 한 번 꽃을 피워서 교배를 해서 개통을 고정을 하게 되니까 6번이면 6년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고정된 계통을 가지고 조합을 작성을 해요. 엄마 아빠를 뽑아서 두 개의 F1, 가장 좋은 하이브리드를 나타내는 F1 품종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재배 시험을 또 해야 되겠죠. 연구소에서 재배 시험을 한 2, 3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선발이 됐어. 그러면 그 선발된 조합을 가지고 이제 품종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농가에서 재배를 했을 때 이게 시장성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농가 재배 시험을 또 해요. 농가 재배 시험을 1년만 해서 될까요? 그렇죠. 네. 기후가 계속 변하니까 최소한 2, 3년은 해야 돼. 그럼 벌써 지금 몇 년이죠? 12년? 네. 네. 12년에서 한 13년 정도 걸려요. 순수하게. 근데 네. 이제 박가작물 같은 경우에는 세대 단축을 빨리 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재배하고, 동남아 같은 열대 기후에 가가지고 세대 단축을 해서 가져와서 계속 그렇게 하면 그 연한이 짧아지겠죠. 그렇게 이제 그 교과서적으로는 요만큼의 기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이제 종자 업체에서는 계속 고정된, 만들어져 있는 우수한 개통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간을 단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개통 고정하는 기간을 먼저 단축을 시키겠죠. 반절, 빨리는 뭐 1, 2년 정도로 단축을 시킬 수가 있고, 그 조합을 작성을 해서 국내 시험을 하고 해외 시험, 뭐 농가 시험도 하고 해외 시험도 하는 이 기간은 단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농사 짓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기간이 12년에서 일단 한 반년 정도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더 빨리 그 새로운 품종을 만들려면 아까 얘기한 실험실의 도움을 받는 거죠. 마커로 선발을 하고 내병성이라든가 재배 안정성 등 같은 거를 이제 선발을 해서 빨리 세대 단축을 하고 조직 배양을 이용해서 세대를 더 빨리 단축해서 선발을 해서 품종을 만들 수 있는, 그러면은 5년, 6년 안에 새로운 품종들이 만들 수 있어요. 재료 수집에서부터 그 품종을 만드는 데까지 기간이 그렇게 단축을 시킬 수가 있죠. 네. 아직은 조금 어려워요. 굉장히 기간이 많이 걸리네요. 시간과의 싸움이죠. 네. 보통 이제 육종가들이 죽기 전에 그 품종 하나 우상 품종 만들면 대박 난 거고, 뭐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이제 저희 같은 젊은 육종가들은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요 작물들이 이제 김치를 만드는 작물들, 무, 배추, 뭐 고추 이런 작물들, 그리고 제일 여름에 많이 오는 게 수박 같은 것들, 네. 뭐 참외 이런 것들은 그 경제 작물들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육종을 해오셔서 워낙에 좋은 품질의 품종들이 많이 이미 나와 있어서
그 육종의 수준은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와 있다고 보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 같은 젊은 육종가들은 내병성이라든가 기능성, 이런 재배 안정성을 이제 넣어서 품종을 개발하는 걸 목적으로 갖고 있죠. 이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을 목적으로 이제 품종 개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뭐 주력하고 있는 건 제가 담당이 무하고 당근이니까, 네. 무하고 당근을 하고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무에서는 그 색깔이 있는 무를 품종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점점 그 뭐 핵가족화 소형화 이런 얘기들이 벌써 얘기 나온 지가 벌써 10년,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형화하는 거, 그리고 이제 기능성을 가진 것들, 그리고 이제 앞서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은 재배할 때 이제 재배 안정성. 우리나라 기후가 지금 그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에서 점점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후에 그 둔감한 재배 안정성이 높은 품종들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회사가 시켜서 합니다. 네. 이거는 뭐 내가 좋아서 회사에 이제 그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보통의 경우겠죠. 회사에 이제 뭐 입사 공고가 나면 어떤 작물에 대한 육종 연구원을 뽑습니다라고 하면 거기 이제 보고 지원을 하겠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연구소에 입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소장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시는 작물들을 이렇게 배워서 그 육종을 이렇게 쭉 맡아서 이제 나한테 맡겨져서 하게 되었고,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그거예요. 이게 종자업, 아직은 뭐 이렇게 큰 회사들은 그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고 외국계 회사들은 그렇게도 하는데, 입사를 해서 그 돌아가면서 이제 작물별로 계속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2년이든 3년이든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그 친구한테 맞는 작물을 이렇게 맡겨주는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죠.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게 그 저한테 회사에서 이 부분을 해라라고 이제 저한테 맡겨서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특히나 젊은 친구들, 저희들이 이제 연구원 채용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대학교 뭐 석사, 대학교 석사, 박사까지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철이 들어서 그런지 버티는 부분이 많은데, 뭐 학부 졸업한 친구들, 그리고 석사 졸업한 친구들,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쭉 보니까 그 자기 스스로를 너무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실험실에서 일을 하거나 이런 환경들을 자기는 이상적으로 꿈꿨겠지만은, 일단은 여기 와서 주어진 업무가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기초부터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밖에서 삽질하고 괭이질하고 풀 뽑고 이런 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뭐 자괴감도 들 수도 있고, 내가 이러려고 대학 나왔나, 뭐 이러려고 석사했나,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은, 항상 이 시간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농사라는 게 1년의 시간이 있어야지 수확물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있어야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못 견디고 나가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계속 풀만 뽑아. B라는 사람은 이제 뭐 사무실에서 막 일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A라는 사람도 처음에 입사했을 때 이런 B라는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하고 싶었을 거거든. 근데 그 B라는 사람은 그만큼 일을 하기 위해서 바닥부터 쭉 배워온 거거든요. 근데 그 기간을 못 견디고 좀 많이들 인내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부분들이 아쉽더라고요. 그게 다 자기의 그 경력이 되고 쌓이고 배움이 돼서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 스스로가 그 작물을 보는 눈도 생기고 선발할 수 있는 눈도 생기는 건데, 그러려면 이 작물을 처음부터 키워보고 재배를 스스로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힘들다 보니까 많이들 버티지 못하고들 이렇게 그만두는 부분들이 되게 아쉬워서 나는 졸업하고 입사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가 끈기 인내를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견디지 않으면 뭔가 크게 배울 수 없으니까 좀 잘 견디고 버텨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거 싫으면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해도 되고 공사 들어가도 되고 자기 갈 길 이렇게 찾아가는 건데, 그 이쪽에 이제 내가 뭐 품종을 개발하고 싶다, 진짜 뭐 그런 연구소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런 인내와 고뇌의 시간이 있으니까 잘 견디고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수확해놨고 이게 이제 당근꽃 봤어요? 아니요. 당근 꽃이 어떻게 피냐면 이게 당근꽃인가요?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요. 네. 씨앗이 있죠. 네네네. 벌레처럼 생겼지. 당근 씨 이렇게. 우와. 이렇게 신기해요. 씨앗이 있고, 요거를 네. 이제 털어서 심은 거. 여기는 어느 정도 큰 거. 하우스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그냥 무 자라고 있는. 아. 이거 이제 순도 검정하려고 트레이에서 재배를 하는 거고, 달려있는 것들은 이제 무 종자하고 당근 종자들인데, 네. 신발 버리니까 들어가지 말고, 저희 지금 끈이 묶어져 있는 거는 색깔이 다르죠, 끈마다. 네네네. 그게 이제 교배한 걸 표시하는 거예요. 날짜를 정해서 네. 월요일은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교배를 하고, 지금 한 줄만 쭉 위에 있는 우와.